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새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포근한가 싶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조금 설렁하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전기장판, 온수매트 하나둘씩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댁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전기장판밖에 없었으니까 다들 그걸 사용하셨지만 최근에는 온수매트의 인기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전기장판 쓴 날에는 좀 피곤한 것 같고 전자파 위험도 높은 것 같아서 비교적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 온수 매트로 갈아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믿었던 온수 매트도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부위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수 매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특히 이 전자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을 완성하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장판 깔고 누워서 귤 까먹기잖아요. 겨울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 둘씩 전기장판, 온수매트 이런 것들 꺼내면서 겨울 준비를 슬슬 시작하실 텐데요. 그런데 올겨울 온수매트 사용하시기 전 이건 꼭 알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건 바로 전자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온수매트는 전자파 걱정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에서는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온수매트다 라고 광고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믿고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온수매트 제품 중에서는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EMF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전자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시험해서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지 이게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한 방송에서 온수매트 전자파 측정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측정했던 모든 온수매트에서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수치의 5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 전자파가 정말 우리 몸에 나쁘긴 한 걸까요? 물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암, 심혈관 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 여러 신체적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까지로서는 이게 진짜 전자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파 외에 여러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전자파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파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사용하는 거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온수매트는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전자파 걱정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수매트에서 가장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곳, 그곳은 바로 보일러 부분이었습니다. 즉 매트와 연결된 본체 부분 있죠? 그 부분, 거기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보일러 부분에 전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모터 펌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보일러 부분과 매트 부분이 가까울수록 전자파 발생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수 매트를 쓸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온수 매트 보일러 최대한 멀리 놓고 사용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면서도 조작하기 쉽게 하려고 머리맡에 가까운 곳에 두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래야 자다가 일어나서 온도 조절도 하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전자파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보일러 부분은 최대한 멀리 두고 사용하시고 이왕이면 머리 쪽이 아닌 발 쪽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 조심하면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 사용 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집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증 마크 확인하기입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이 이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사용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저온 화상 조심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화상은 높은 온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온 화상, 즉 40도에서 70도 정도 사이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더 주의해야 하는 건 고온 화상의 경우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바로바로 알아차리지만 저온 화상은 통증이 바로 안 나타나고 증상도 경미해서 즉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말초신경 감각이 무뎌져서 저온 화상인데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 사용하실 때 장시간의 사용은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할 때 매트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하셔야 화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침구류도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손으로 누르면 꾹 들어가는 그 쫀득쫀득한 소재요. 그런데 이런 소재는 열 흡수율이 높고 또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재질의 베개를 올려놓고 전기장판을 작동했더니 글쎄 3시간이 지난 후 베개 내부 온도가 170도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즉 라텍스 소재는 열을 계속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기장판, 온수매트와는 절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도 내부 온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2,443건이나 되었는데요.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다들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화재, 화상, 전자파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들어 일교차도 커지고 조금씩 추운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바이러스 꼭 조심하시고요. 전기장판 온수매트는 편리한 만큼 꼭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